어, 나는 내 나이가 60 이후에는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를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70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보다도 한 몇 살만 더 다시면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나이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몇 년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북망산청 가야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평생을 술 담배를 하셨고, 또 일제강점기에 청소년 시절 보내고, 또 한국전쟁에 아버지께서는 또 학도호국단으로 그 울진 영덕 전투에 또 참여해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그 한국 전쟁 세대지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이래 보면은 한국 전쟁 상흔이 어디든 남아 있었습니다. 낙동강에 고기 잡으러 가면은 막 불발탄이 폭발을 하고, 사람이 그 폭발력 때문에 뭐 81mm 포탄이 붕 떠가지고 막 산산조각이 나고,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또 뭐 집을 짓다 보면은 막 그 폭탄이 발견이 되고, 어? 각 건물마다 내가 지금 조선 총독부인 청와대 건물을 허물기 전에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왔다 갔다 했지만 전부 총알 자국이야. 우리나라 그 도시의 근대 건물, 외정시대 때 건물에 그 총알 자국 없는데 한번 보세요.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산에 가다가 큰 바위에 가면 있잖아. 한국 전쟁 때 일어난 총알 자국이 다 있어. 전쟁의 상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도 남아 있고, 우리 세대는 전부 상위군인들이 많았잖아. 상위군인 시대야. 팔을 다치니까 이렇게 굵은 그 쇠로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오면 무서웠지. 막 옛날에 그래 상위군인들의 그 생각이 보리문디락 해가지고 막 밥 주면은 가난 빼먹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농담으로 위협하고 해가지고 상위 군인이 오면은 무조건 역사의 희생자다, 충성을 했다 해서 음, 따뜻한 밥을 내주고 이랬습니다. 자, 그로부터 65년, 70년이 흘러서 65년이 흘렀네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요. 우리 어릴 때는 잘 사는 사람이나 부자나 미국의 구원물자를 다 받아 먹었어요. 밀가루, 옥수수 가루, 그래 밀가루 같은 것은 딱 밥에 들어올 때 하얗게 가루를 뿌려가지고 바짝 마르면은 쪽쪽 빨아먹고 이랬었거든. 또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양호 교사 앞에서 학교마다 이제 시루떡도 만들고, 미국의 원조 물자가 밀가루도 있고 옥수수 가루도 있는데 시루떡도 만들어주고 빵도 만들어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우리는 어쨌든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월남전에 참전한 선배가 있었고, 내가 군대를 갔는데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이 그 상사로 많이 있더라고, 중사 상사로서.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은 확실히 달라. 눈에 살기가 돌더라고. 이게 사람을 죽여본 사람의 눈과 사람을 죽여보지 않은 사람의 눈은 다르고, 사람을 죽여본 사람의 칼과 사람을 죽여보지 않은 그런 연선용 칼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일단 살기가는, 그 살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삶이 극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양식이 그로서 그 살기라는 에너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가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공부를 뭐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적게 하면 해주락하는 게, 스캡티시즘이라는 게 안 생겨요. 무엇이든 의심하고 무엇이든 회의하는 이 성격이 정말 학자로서 성공하게 하고, 또 스포츠, 내가 운동선수로 나가도
저 양반은 이 방식 아닌 것 같던데,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가 기술이 있어요. 테크닉을 선택하는 문제. 그래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는 바로 그 인간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의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장자 같은 경우 있잖아. 장자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고 예술적 삶을 그 구현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뭐 플라톤 같은 사람은 하나의 그 신학 체계를 정했잖아. 이데아론. 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이데아의 반영이다. 하나의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 신이란 것이 어떤 절대적인 것이 하나 있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구현된 것, 필요에 따라서 구현된 것인 그것은 하나의 모방이다. 이래 되면은 결국엔 그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떠나서 나중에는 신학이 되고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스콜라 철학의 그 가장 희생자가 된 것이 그 연탄불 떼는데 활용된 것이 플라톤 철학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는 그 신학이 부정당하잖아. 그래서 이승의 신은 차마 부정할 수 없겠고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그 불안감과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신을 이승의 신, 리전, 이승의 신으로 대체해 나가는 겁니다. 이승의 신으로 대체했다가 해결해 와가지고는 절대정신이야. 프로이센 국가로 대체하는 거야. 국가로. 자, 그러면은 마르크스는 그 신학을 어떻게 만들었어? 계급으로 만드는 계급 해방, 노동 해방. 그래서 플라톤 철학 이후에 마르크스까지를 신학이라 그런 겁니다. 목적론적인 신학. 내가 레닌 마르크스주의를 사실은 20대 때 정오하고 비판도 하고 받아들이고 마르크스의 이제 그 인간 해방 이론, 인간 소외 이론은 나름대로 경청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고 실제 뭐 정반합이라는 것이 그다지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반합 몰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고 기쁨과 슬픔에서 또 반성하면은 더 큰 슬픔을 추구하다가 더 큰 기쁨을 추구하다 또 더 큰 슬픔이 오고 인생이라는 것은 무한히 청룡열차처럼 반복하잖아. 이게 변증법이야. 응? 그 시대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러면 더 좋은 시대 만들어보자. 이게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법칙처럼 변증법으로 만드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변증법들이라는 것도 사실은 동양의 주역사상, 항상 변한다는 것, 고정되어 있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런 사상이 그 인간세에 대한 그 눈뜸이 서구 중세에 건너가서 지중해를 건너가가지고 서양의 인본주의의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그저 구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인류의 철학사가 있다. 그 중불나게 서양 철학에 대해서 독일 관념 철학에 대해서만 쭉쭉 서술하면서 이런 놈들이 뭐 코플스톤처럼 이게 철학사다 이렇게 하면 그 미친 놈이죠. 그렇지만 버틀란드 러셀은 자기가 철학사를 쓸 때 그냥 철학사라 썼잖아. 왜 버틀란드 러셀은 그 북경대학에 와서 1년 강의하고 동양을 좀 알았거든. 노자, 장자도 맹자도 공부해보고 동북아시아에도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동북아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구의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났구나. 인본주의, 신을 부정하고 인간을 찾는 그 붐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개혁, 칼뱅의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과 서양은 아랍이라는 그 중간 지점을 통해서 저중연을 통해서 수많은 실크로드나 문명 교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대한 컴플렉스를 결코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서양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 인쇄술이나 화약술이라든가 종이를 만드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동양에서 먼저 일어났잖아. 인간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인쇄술, 종이, 팔자 이런 거잖아. 화약, 전쟁할 때. 전쟁을 통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거든.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쟁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생물학의 발전, 세균학의 발전, 모든 그 우리가 흔히 경영학이라 얘기하는 거 있잖아. 군수보호권 관리하다 보면 경영학이 필요하잖아. 행정학이라든가 재정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생긴 학문이야.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건 물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인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야 세균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부상 어떻게 외과술이 발달하고 세균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전쟁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다. 인간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자. 인간을 객관화시키자. 인간은 다 짐승이고 인간 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공존해. 응? 악마성을 죽이느냐 천사성을 높이 선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야. 평소 천사로 살던 사람도 악마적 상황이 되면 악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가치 상대주의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영국 데이비드 휴메의 그 해주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합리주의가 어릴 때도 있고 또 합리주의가 경험주의라는 거 있잖아. 기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전마가 하는 행동은 전마가 나타나면은 수많은 물건이 없어지더라. 이렇게 하면은 범인은 전마일 것이다. 기납적으로 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 있잖아.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감각의 문제야. 자기 인지에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오해일 수도 있거든. 경험주의가 100% 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도 태어납니다. 우리의 감각을 과연 믿을 것이냐? 자, 보통 이제 서양의 해주의는 최초의 소피스트 중에서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는 상대주의 아닙니까?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에 완전한 판단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맞아 보편적으로. 뭐 수학적 공식 같은 거 빼놓고 말이야. 자, 우리가 동양에서 이제 해주의라 하는 것은 도가의 저 노자가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완전한 기준은 없고 세상은 거대하고 그 짧은 생에 묶여 있을 뿐이 인간이 뭐를 알겠나. 자, 매미는 7일 살아. 에벌레로 오래 있다가 그 7일 사는 매미가 바다를 알겠어, 푸른 창고를 알겠어,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살다가 죽잖아. 뭐를 알겠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 인민이 2,500만이 김정은에 의해서 노예국가로 가둬져 있잖아. 북한 인민은 세계를 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탈북하고 나서 처음 들었다 그러잖아.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몰라. 갇힌 동굴에 사는 거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세계 정세를 알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탈북을 하는 거야. 특히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는 거야. 내가 한때는 그건 50년 이상을 북한을 두둔하고 항상 그 북한이 너무 불쌍해서 항상 북한과의 50년을 애널 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전기 주사파란 말이야.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파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 빨갱이 쪽으로 갔는데 지금의 60여 넘어서는 그것도 63살 4살 넘어서 내가 후회하기 시작했어. 내 길이 잘못되었구나. 내 북한 관련 책들도 많이 냈다고. 근데 다 이것이 어리석은 책이다. 어리석은 일들이다. 그런 것은 내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전향서로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자파 활동을 하다가 전향서를 쓴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나 어쨌든 길게든 짧게든 그 일본의 그 조총련의 그 하수도가 쓴 전향서가 있는데 하수도의 전향서는 별로 볼만한 게 없고
또 오히려 그 저 일본 요도를 납치해 가지고 간 그 애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쓴 저 그거는 전향서라기보다도 아예 주체 사상으로 기이하는 글을 썼는데 그냥 소설이야. 그러다가 그놈들 결국에는 다시 일본으로 가서 살거든. 주체 사상을 욕하면서 북한을 욕하면서. 사실은 북한의 나라는 노예국가이기 때문에 고대 노예국가보다 못합니다. 고대 노예국가에도 자유는 있었잖아. 그저 이동의 자유도 있었고 그런 거 없는 거야. 내가 알기로 나도 북한에 몇 번 갔다 왔지만은 북한에 나도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북한에 가면은 에, 이게 사실이야. 그 천자병법에 미인계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맞서서 군사 전략으로서 이기지 못했을 때는 뭐 수많은 심리전, 여론전이 필요한데 미인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뭐 은행가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언론인, 출판인, 뭐 신부, 성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잠을 자게 해가지고 애를 놓게 하는 거야. 실제 북한이 그 정책을 했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 나는 뭐 안기부에서 지금은 국정인가 발표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남북 관계 고려해서 발표하지 않는데 그 실제 지금 그리고 그 북한에 자식이 생겼잖아. 그 마을이 평양 대동강변에 따로 그 보존 따로 그렇게 세우고 있어. 야 남한의 그 주사파 너희들 말이야 자식이 여기 잘 크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북한의 좋은 정책 써. 국회에 들어가서 북한의 좋은 정책, 친북 정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봐. 뭐 이런 압력을 하는 거죠. 인질이야 그게. 북한에 있는 처자식이. 그 저기 50대 남자하고 20대 저기 소위 그 기쁨조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그래 하게 되면은 참 순정 있는 사내들은 북한에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북한 간첩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북한 간첩 꾸디야. 내가 아는 애들이 한 50%가 북한 간첩으로 깜빵에 한 번씩 다 갔다 왔어. 왜 그러는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럽니다. 대학은 좋은 데 나왔지. 대학 좋은 거 나온 거하고 머리 좋은 거하고 다릅니다. 내 얘기는 창조적 머리, 회의하는 머리, 상대 비교 평가 분석 종합하는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론과 마르크스 책이 있으면 마르크스를 신봉을 해. 레닌이 있으면 레닌을 신봉을 해. 그러니까 또라이가 되는 거야. 편집증 환자가 되는 거야. 마르크스를 통해서 김일성 사상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타도의 대상이야. 나라가 아닌 거야. 그것이 지금 현재 정교조며 민노총인 거야. 경기동부연합이며 전라 강주 연합이야.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2년 전쟁 체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이 해주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동양의 해주인은 그 도가의 그 노자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서양으로서 이제 피타고라스로부터 그 니도 옳고 나도 옳다, 니 생각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겁니다. 상대주의적인 경향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상대주의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당신의 입장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도 입장도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해주인은 정해진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고 상대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현실과 현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지식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자, 해주의가 되다 보니까 모든 지식은 불안정하고 무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의 그 피론의 역설이라고 있죠. 피론이나 이제 노자 이후에 그 도자를 방정시키던 장자는 그냥 삶을 예술적 경지로 발전시키는 거야. 어차피 그런 세상 삶을 좀 재미있게 살아라 짧은 인생을. 그래서 장자는 규칙이나 규범에 맞춰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대신에 이제 거리를 두는 삶에 뭐 자망 입탈, 자연과 하나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 서양 근대 회의주의에 오면은 사람의 오감이 완벽하지 않고 쏘아가는 거, 이 오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안이비설신 이런 것들을.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고 맞는 거잖아. 저 친구는 잔치국수 엄청나게 맛있다 그래. 근데 B라는 친구는 또 맛이 없다 그래. 이게 감각이 다르면은 그 평가하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대 철학의 기수인 르네 데카르트가,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프랑스 애들의 특징은 뭔가 명징하고 확정적이어야 돼. 아싸리 아싸리. 아싸리 뭔가 그 결판이 빨리 나야 돼. 독일 애들은 안 그렇잖아. 이게 뭔 소린지 수백 번을 들어도 뭔 소린지 모르는 거야. 원래 이제 철학을 그래 해야지 좀 멋있게 보이잖아. 철학을. 그런데 데카르트는 이제 모든 지식은 인간의 내면에 그 숨겨져 있고 연역법으로 이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뭐 보는데, 그 연역의 기반이 되는 제일 공리를 이제 얻어내서 나는 생각한다. 그걸 나는 좀 코기토 에고 숨 아이싱크 데포 아이햄.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만은 내가 감각적으로 이걸 제일 공리가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런 과학 연력으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을는가에 대한 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자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리론과 경험론의 갈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합리론의 그 길을 걷고 어떻게든 이성으로서 증명해가지고 이성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신앙으로서는 신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거야. 근대과학 문명이 발전하니까 신이 부정당하니까. 이성의 신, 리전, 이성적 신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데이비드 휴먼, 분석 종합 지식을 이제 구별지은 철학자인데, 휴먼 모든 그 종합 지식은 단순 간섭에서 해석되는 지식이고 확실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에 무슨 확실성이 있겠느냐? 철학적 용어가 많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미혼인 자는 결혼하지 않았다 라는 명제는 참입니다. 왜냐하면 미혼한 자라는 단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기 때문이죠. 이런 류의 지식을 이제 휴먼 분석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 지식이 아닌 지식들 있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종합 지식입니다. 이런 구별은 그 간단한데, 휴먼 모든 종합 지식은 불확실성이 있거든.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아? 보통의 경우에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이 상식이야. 그런데 이 확실성은 반한다. 내일의 그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나?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지식은 결국 반복된 경험에 의한 간접적 지식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휴먼은 확실히 그 어떤 해이주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도 이제 결국에는 철학계와 논의되는 중에 하나로 전락될 뿐이지, 영국의 휴 이후에 분석 종합 지식에 관해 이제 논의한 철학자들이, 뭐 임마누엘 칸트는 처음에 휴머를 읽고 감동을 했지만,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루돌프 까르나베라든가 꽈인이라든가 막 이런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꽤나 그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각종 창작물에서 이런 그 해주의적 관점을 채택한 전개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특히 해주의를 잘 표현한 영화는 이제 끝날 때까지 관객의 진실이 좀 알 수가 없죠. 뭐 영화에도 이런 것들, 토탈리 코리아라든가 메타릭스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의주의를, 인생을 전반적으로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런 태도는 우리 감각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겁니다. 감각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나? 윤석열을 믿을 수가 있나? 이재명을 믿을 수가 있나? 지금 현재의 수학, 과학을 믿을 수가 있나? 세상은 끊임없이 변전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회의하라. 회의할 때마다 하는 순간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
의심하고 의심해라. 그럴 때 내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피이론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도가라든가 노자라든가 장자, 프로타고라스, 이런 것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험주의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상입니다.